안녕하세요, 김윤미입니다. 네, 베니스에서 촬영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제 강의인데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되게 의외이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우리가 질문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이라 하면 청중이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중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막힘없이 쉴 새 없이 쭈루루룩 얘기를 하면 발표를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달달달달 잘 외워가지고 막힘없이 쭉 잘 얘기하고 오면 그게 이제 잘 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고수의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청중을 내 발표 안에, 프레젠테이션 안에, 강의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참여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PT가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참여시킬 수 있다면 정말 성공적인 PT인 거예요. 내가 앉아서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네, 내가 이걸 여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이입했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 프레젠테이션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청중과 심사위원을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너무 참여시키고 싶어요. 저도 강의할 때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학습자를 참여시킬 건가 인데요. 물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1시간일 때도 있고 3시간, 8시간일 때도 있어서 참여시킬 수 있는 제가 다양한 스킬들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PT는 10분일 수도 있고 15분, 30분일 수 있고 좀 그 시간이 짧죠. 이럴 때는 다양한 스킬을 이용해서 참여시키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가장 많이 쓴 건 뭐냐면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청중한테 계속 질문으로 참여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청중들이 대답을 잘 하던가요? 잘 하나요? 저도 청중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질문하면 대답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정서상 너무 대답을 잘하면 안 되더라고요. 쟤 왜 저렇게 나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 경쟁 PT나 이럴 때는 심사위원의 근엄함, 공정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표정도 되게 무표정하시죠. 이렇게 다 뭔가 사사로운 감정, 사적인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표정하고 반응도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청중이 대답을 사실은 잘 안 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왜 질문을 해야 하냐면요. 어떤 우리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머릿속에 답을 찾게 돼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 대답은 뭘까? 그러면서 계속 질문 한번 받으면 답을 찾고 질문하면 답을 찾고 이러면서 청중을 나도 모르게 쉽게 발표나 강의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 참여함으로써 더 몰입하게 하고 끝까지 흥미를 유지한 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질문은 우선은요, 쉬운 질문 하셔야 돼요. 쉽게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철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분위기가 싸해질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죠. 좀 쉬운 질문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셨을 때는 상대방이 예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든지 좀 예스로 대답할 수 있는 작은 긍정적인 질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픽토그램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물어봤는데 아니요 라는 마음속에 대답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쉬운 질문, 여러분 픽토그램은 무엇입니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주변에 강의장에 있는 픽토그램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백발백중 답이 입 밖으로 나오게 돼요. 저기 있네요. 비상구 표시도 픽토그램이고요. 저기 보면은 그 안전 유의하라는 픽토그램도 있고요. 저기 뒤에 보니까 포스터에 붙어있는 확성기 모양 픽토그램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청중들이 찾으시거든요.
답변하기 쉬운 질문 하시는 게 좀 좋겠죠. 혹은 뭐 이런 질문, 쉬운 질문. 여러분 유튜브의 장점은 뭘까요? 쉽잖아요. 유튜브를 한 번쯤 본 세대라면 유튜브는 공짜예요. 유튜브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는 누구나 영상을 업로드 할 수가 있어요. 등등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일 때도요. 여러분 현재까지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 가지는 있으셨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끄덕끄덕 하게 되겠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맞아, 한 가지는 있었어 라고 끄덕끄덕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프로젝트에서 이런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개선해 드릴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대답을 하게 하든 뭔가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런 점이 있었어 라고 끄덕끄덕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질문하시다 보면 이럴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정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답이 딱 있는 질문인데 너무 엉뚱한 대답을 청중들이 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나도 모르게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정답은 아니고 이런 대답을 하게 되면 곤란해지겠죠. 왜냐면 청중이 대답을 한다는 거는 진짜 큰 용기를 낸 거예요. 큰 용기를 낸 건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 엄청난 이 프레젠터한테 강사한테 반감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의도한 대답보다 뭐 대답이 아닌 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닐 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던가 맞아, 거의 다 왔어요. 정답에 거의 다 왔는데 거기서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한 내가 생각한 마음속의 대답이랑 굉장히 반대의 케이스를 얘기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절대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시면 안 돼요. 대단합니다. 정말 창의적이시네요. 저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다양한 의견 진짜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중들이 더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와, 그런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신 분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강의할 때 누군가의 앞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나 혼자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들을 흥미있게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질문들을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